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장어와 함께하는, 그리고 장어와 함께 만들어가는 본격적인 직진 프로젝트죠.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자, 오늘로써 벌써 3회째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축하의 박수부터 한번 치고 가는 게 어떨까 합니다. 박수! 헤라디야. 자, 오늘요, 저희가 직진 라디오 스트리밍 횟수가 무려 30만 건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건 전 세계에서 들으실 수 있는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가 방송 첫 회 만에 스트리밍 횟수 30만 건을 돌파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려한 시스템 없이 정말 맨손으로만 만들어왔던 이 직진 라디오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를 업로드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버가 버벅버벅 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안드로이드 폰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훨씬 더 빨랐었는데, 이 애플 스토어인 팟캐스트에서, 아이튠즈에서 반영되는 팟캐스트가 조금 느린 게 있었죠. 그래서 한 분이 다운받아서 여러 명과 공유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공유받은 50만 명 정도의 장어가 집계해서 누락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한 80만 분이 보셨다면 이 다운이 안 됐기 때문에 버벅버벅 이러면서 파일이 그냥 다운로드 했을 때 첨가가 안 되고 날아다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장근석을 월드 프린스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절대 공유 안 됩니다. 노 카피, 다메야. 카피 없이 라이브로 다운받아서 들으시기 바랄게요. 아직도 제가 이 순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엔간하면 순위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항상 뭐 할 때마다 순위에 올라가는 거 아시죠? 웨이보 1위, 트위터 제일 빨리 증가한 스타 1위,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창피한 건 아닙니다. 팟캐스트 순위 100위 안에 들어가도 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팟캐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G폰 이용하시는 분 있죠? 폴더형 핸드폰. 그거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시면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분들이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팟을 이용하시는 분은요, 팟캐스트의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검색하시고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가 뜰 거예요. 그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도 몰랐는데, 구독을 누르면 한 건 한 건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그게 알림으로 설정이 된다고 해요. 스마트한 세상이니까 참 대단한 여러 가지의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를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고 별표 많고 이런 것들을 다운받으시면은 훨씬 더 본인이 유용하게 어플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장근석을 검색하시면 직진 라디오가 뜹니다. 그 직진 라디오를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물론 PC로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포털에서 아이튠즈를 검색하시고요. 아이튠즈 설치하시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팟캐스트가 바로 있습니다. 역시 제 이름 장근석을 검색하시고 직진 라디오로 고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지잉. 다운받아서 mp3에 소장하고 또 언제든지 듣고 그런 것도 좋지만,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가 전세계 최고의 인기 팟캐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굴하지 않고 열심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2부 방송이 업로드가 되지 않았죠. 벌써 이제 3부의 녹음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제가 드라마 촬영 이후에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릴까? 아니면 2주에 한 편씩 올릴까? 아니면 6개월에 한 편씩 올릴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과 틈이 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횟수가 많이 오래 지속성이 있게, 그리고 또 기간이 너무 늘어지면
여러분들 기다리는데도 좀 지치실 것 같아서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는 걸로 저희가 기간을 좀 맞춰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녹음실 안에서 녹음을 못한다. 그럴 시에는 그 휴대용 녹음기 있죠. 그 녹음기와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해시태그로 보내주신 사연들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사연으로 저 혼자 차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지금도 맨손인데 그때 되면 맨발로 거의 뭐 날아다니지 않을까 혼자. 자, 2부 방송이 업로드되지 않은 상황에서 3부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10월 29일 화요일이고요. 어제 바로 월요일이었죠. 바로 어제 드라마의 첫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예쁜 남자라는 드라마의 첫 촬영이 시작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첫 촬영 이후에 여러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제가 느끼는 점도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방송은 11월 한 둘째 주 정도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그 첫 촬영 이후에 고사도 지내고요. 오후까지 무사히 촬영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떡도 너무 잘 먹었고요. 그리고 그 고사를 지내면서 함께 배우들과 찍었던 사진들이 오늘 보도자료로 또 나가고요. 그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를 자르면 분명히 시청률이 오를 텐데 왜 자꾸 안 자르고 버티고 있느냐. 뭐 무시했어요. 저는. 뭐 내가 자른다고 했지 안 자른단 말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드라마의 내용에 따라서 머리의 내용이라든가 캐릭터의 성격의 변화에 따라서 그건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머리 안 자르냐고 난리를 치고 유동 닉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IP 추적하려다가 참았는데 너네가 연기해봐. 기다림의 미학이란 게 있습니다. 저도 너무 자르고 싶은데 뭐 어쨌건 그게 전개상 아마 거기에 맞는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그럼 오늘 주제가 뭐였죠? 첫 경험. 이 안에도 많은 스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첫 경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솔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응노 실장님이 평소에 생각하던 첫 경험이란 무엇인가요? 빨리 해. 아무래도 처음 소주를 맛보았을 때가 아닐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첫 경험에는 참 여러 가지의 그 분야들이 있죠. 뭘 생각하는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첫 경험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Let Me Cry 잠깐 듣고 쉬고 갈까요? Let Me Cry! Let me cry! Let me cry! 자, 브루의 명곡이었죠. Let Me Cry를 아주 짧게 듣고 오셨습니다. 뭐 잠깐만 들어도 임팩트가 워낙 넘치는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한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사연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오늘 첫 경험입니다. 첫 번째의 사연부터 읽어보도록 할 텐데 과연 이분은 어떤 경험, 어떤 첫 경험을 얘기하실지 궁금하네요. 먹을 것과 관계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마스미라고 일본 분이 보내주셨네요. 저는 9월 말까지 한국에서 일을 한 일본인입니다. 몇 달 전 그날의 점심은 상사가 나를 위해 회를 사준다고 해서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갔어요. 식사가 나와서 상사가 맛있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저도 먹으려고 했는데 회사 직원들이 저를 희쭉희쭉 쳐다보았어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먹어보니까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암모니아 냄새. 입안뿐만이 아니라 머릿속까지 다 암모니아 냄새가 펼쳐져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먹었던 회는 홍어였던 거죠. 저는 한국 요리를 잘 먹는 편인데 이번에 못 먹는 음식이 생겼어요. 장배우도 일본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 세계라기보다는 아시아를 참 많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삭힌 음식들 중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건 그거? 중국에서 파는
계란을 검은색으로 삭힌 거 있죠? 그 노른자까지 약간 검은색 비스무리한 냄새가 조금 나긴 하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좀 수하게 오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좋아하고요. 일본 음식 중에서는 우메부시. 밥에 얹어서 왜 보통 많이 먹잖아요. 저희 스태프들도 참 좋아하는데 저는 그 우메부시를 먹으면 너무 쉬어서 침이 많이 나요. 침이 많이 나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신물이 막 혀에서 나오는, 신물이라기보다 침이 그냥 막 계속 분비되는, 그래서 좀 그닥 좋아하지는 않고요. 특히나 먹었던 음식 중에서 쇼크받았던 음식은 뭐가 있을까? 예전에 대만 갔을 때 뭘 되게 충격적인 거 못해요. 아, 그거다. 두부를 삭힌 두부. 이게 아시아에는 참 삭힌 음식들이 많은데 그 삭혔을 때 나오는 뭐 유산균이라든가 몸에 좋은 균들, 그리고 그 냄새가, 제가 냄새가 굉장히 진한 거를 잘 못 먹어요. 물론 좋은 냄새는 좋아하는데 조금 그 식욕이 떨어지는 냄새의 음식들은 잘 먹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한국 음식 중에선 뭐 홍어도 못 먹지만 제가 웬만한 거는 먹을 거 안 가리고 다 먹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못 먹는 게 미꾸라지입니다. 그 추어탕이라고 해서 많이 먹잖아요. 보통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먹었는데 제가 그 생생정보통 이런 프로그램이 되게 좋아요. 6시 내 고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생활의 지혜를 많이 얻는데 그 미꾸라지로 만든 추어탕을 어떻게 만드냐면 미꾸라지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요. 인정사정 없이. 걔는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미꾸라지 그 채로 삶는 것도 사실 전 매운탕도 잘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믹서기에 넣고 즙으로 이렇게 돌린다는 건 그건 좀 너무 가혹한 행위인 것 같아요. 좀 미안해서 못 먹는 것도 있고 뭔가 좀 너무 잔인하게 이 아이들 괴롭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안 먹습니다. 미더덕도 안 먹어요. 생각해보니까 미더덕은 왜 안 먹냐면 허허 옛날 생각나네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해물탕 같은 거 먹으면 미더덕을 많이 넣잖아요. 아, 그건 좋아. 그건 좋은데 뭐 어르신들 많이 드시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대가초등학교에 다닐 때 학급에서 오징어 탕이라 그러나? 오징어 국? 이걸 만드는데 학교 급식에서 거기에 미더덕이 들어간 거야. 그 어린 애들이 뭘 알아요. 특히나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애들이 이렇게 젓가락으로 쿡쿡 찔러보고 안 먹겠다는 걸 굳이 먹어보겠다고 했다가 입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뜨거운 국물들이 미더덕을 씹자마자 빵 하면서 잇몸에 그 엄청난 타격을 입힘으로써 그나마 뜨거운 건 참을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미더덕이 남잖아요. 그걸 씹을 때의 내 살을 씹는 듯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좀 그닥 저는 미더덕이란 거에 대해서 좋은 추억이 없어요. 웬만하면은 잘 먹지 않는, 그리고 어렸을 때 입천장을 아주 세게 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닥 좋아하지 않는 음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이 잘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죠. 재료들도 그렇고 식재료도 그렇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배고프면 다 먹어요.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과자 같은 거 사실 저도 잘 안 좋아하고 잘 안 먹는 편인데 제가 사랑비라는 드라마를 찍을 때 지방을 하도 다니면서 차 안에서 과자를 휴게소에서 사갖고 오면 그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먹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랑비의 과거씬에서는 제 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먹고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한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식사는 뭐 많이 드셔도 되지만 간식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경험에 대해서 재밌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들 보도록 할게요. 알지 어지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경상도 여자예요. 서울로 상경에 얼마 안 돼서 소개팅을 했는데 표준어를 쓰기 위해 엄청 노력했었더랬죠. 급작 어떤 이야기에 빵 터진 상대에게 많이 웃겨요 라고 하니까 한참 웃던 상대가 진지한 눈빛으로 물어봤죠. 저기 마이면 자켓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 크크크크크.
완전 미친 듯이 웃어 제끼다가 설명하니 본인도 살짝 민망했던지 미친 듯이 웃던 상대. 이렇게 제 소개팅은 대박 웃음으로 끝났지만 우연히 경상도 여자의 서울 남자 소개팅이란 글을 마주하게 됐는데 그 주인공 여자도 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소개팅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찌개가 식어버림을 느낀 여자가 이렇게 여기요! 하고 자신있게 알바생을 불렀죠. 그리고 한마디 여기 찌개 좀 뜨사주세요. 아차 싶었던 여자가 아니 대파주세요. 크크크 라고. 이 글을 읽고 나서 저의 진땀 나던 서울 남자와의 첫 소개팅이 생각나서 이리 한자 적어봅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실은 지역마다의 방언 혹은 그 사투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우리 라디오를 들으시는 장어분들 중에 사투리 쓰시는 분이 있을지 뭐 많이 계시겠죠.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유년기를 충청북도에서 보냈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사투리를 쓰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그 제가 살던 제천이란 지역은 강원도의 영월이라는 지역이랑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오히려 충북 사투리는 모르겠는데 강원도 사투리를 좀 많이 써요. 제가 살던 곳의 사투리는 이게 뭐더래?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친구랑 뭐 얘기를 했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았어. 그러면 아니라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이게 아니었어. 우리는 한마디로 통했어. 이러고 서로 애를 먼저 안 하는 순간 더 이상 애를 못하면 그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만이 어디 갔는데 뭐 잠깐만 이건 또 경상도지. 지금은 사투리를 잘 안 쓰는데 그때는 아마 강원도 사투리를 좀 많이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원래 사람들이 충청도 사투리라고 하면 충청남도의 그 느리고 그런 사투리를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맞아요. 충청도의 사투리가 굉장히 말도 느리고 그런데 저희 그 매니지먼트 실장님이 이응래 실장님이 충청도 출신입니다. 다행히 사투리는 안 써요. 그 수트 입고 그냥 말 제대로 하고 정상인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건 나머지가 다 느려. 운전도 느려. 뭐 스케줄 확인도 느려. 뭐 이거 체크해달라면 그것도 느려. 그러니까 말만 느린 게 아니고 행동 자체가 다 느리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보통 서울 사람들은 그치 그렇지 이러는데 혼자 한 3년 동안 저한테 기지 요즘에 또 혼자 꽂힌 게 있더라고. 걸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은 점심 돈가스 어때? 걸었습니다. 본인이 되게 미는 유행어 같은데 지금 그게 밀 일이니? 이런 걸 밀어야지. 지금 제가 요즘 미는 유행어가 이거예요. 지금 그럴 일이니?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쉬고 갈게요. 턴오프. 아주 짧게 한 소절 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떤 점을 궁금해 하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던 얘기를 오늘 해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첫 키스. 귀엽다, 하나. 여러분들, 아니, 근데 나 말고 보통 첫 키스가 몇 살 때예요, 나? 거진? 흥부 몇 살 때였어? 뭐가? 첫 키스. 저는 중 뭐? 중 뭐? 네, 중2 말이었던 것 같아요. 중2 말. 장팀은요? 고3? 고3이면 좀 늦은 편 아닌가? 최작은? 고1? 그러면 첫 응응은? 응. 알겠습니다. 저는요, 첫 키스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떠올라요. 지금도. 왜냐면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몇 살 때 했냐면 중2라고 해야 되나 중3이라고 해야 되나 고 겨울방학 사이였으니까. 누군지도 얘기해야 돼? 아니 그냥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때는 바야흐로 중학교 2학년 때 겨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아주 어린 꼬마에 불과했었죠.
지금 이쯤에서 Like a Movie 한 소절 듣고 가시죠. Like a movie. 아무튼 뭐 계속 얘기를 해드릴게요.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랑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저쪽에서 되게 예쁜 여자 2명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친구들도 교복을 입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당시 저도 이제 제 친구랑 둘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2대2로 스쳐 지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인도에서 이 친구가 저 여자가 너무 예쁘다며 번호를 따자는 거야. 아니 근데 뭐 어린 나이인데 번호 따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버스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놓치면 이제 집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빨리 집에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다음날 공부도 해야 되고 예습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집에 가면. 근데 이 친구는 죽어도 저 여자의 번호를 안 따면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좋아, 가자. 대신 번호만 따고 가는 거야 하고 그 여자 학생들을 막 쫓아갔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여학생 둘이 그 본인의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담을 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멀리서 보는데 와, 쟤네도 보통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가가서 이제 그 친구한테 야, 빨리 물어봐, 가자, 빨리 물어봐 이랬는데 그 친구가 부끄러워서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야, 너 진짜 번호만 받으면 가는 거다 하고 제가 번호를 물어봤죠. 가서 저기요, 제 친구가 그쪽들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는데, 이게 참고로 중3 때 얘기입니다. 제 친구가 그쪽을 너무 좋아해서 관심 있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되냐고 하고 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진짜 헌팅이란 걸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하고, 네, 그러면 다음에 시간 되면 재밌게 놀아요 하고 가려고 하는데, 앞불싸 그 누나들이 지금 같이 놀아요 이런 거야. 진짜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압구정도 한양 아파트 32동 앞에서. 진짜 내가 아직도 기억해. 그거 지나갈 때마다 맨날 생각하거든. 그리고 되게 황당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 친구는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돈도 없었고 딱 차비밖에 안 남았었고, 그리고 저는 이미 엄마한테서 몇 번의 경고의 전화가 왔었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그들을 뿌리치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갔죠. 근데 그 여자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번호를 가르쳐주면서, 자기 번호를 가르쳐주면서 꼭 전화해라, 같이 놀자 이랬는데, 그 당시에 제가 폴더 핸드폰 스카이 아시죠? 그 핸드폰을 갖고 다녔는데, 이게 제가 얼마나 덜렁거렸냐면 험하게 놀다 보니까 액정이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액정이 부러져도 전화가 됐어. 본체만 가지고, 그 키판만 가지고 전화를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이어폰을 꽂잖아? 그럼 그대로 돼. 근데 단지 액정만 안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러진 본체만 갖고 그 이어폰을 끼고 통화를 할 때였는데, 그 누나가 이제 번호를 준 거예요. 번호를 주는데 액정에다 어찌 누르고 통화 버튼 누르고 종료하고 통화 목록에 오게 했죠. 그 집에 와서 며칠 다음 날쯤에 전화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찾아? 그동안 전화 온 게 한두 개겠어. 엄마한테 몇 번 전화 왔고 아빠한테 몇 번 전화 왔고. 그럼 결국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그때 같이 저랑 있던 그 남자친구가 같이 보자 이렇게 해서 뭐 며칠 뒤에 우연히 이제 다시 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2대2로 많이 놀고 뭐 영화도 같이 보고 그랬었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저의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려고 하던 찰나에, 문제는 제가 그 누나랑 좀 잘 됐어요. 잘 됐다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자주 연락하고 서로 자주 보고 그런 거였는데, 어느 날은 이 누나가 내가 얘기해도 돼요? 어느 날은 이 누나가 영화를 보러 가자는 거예요. 아니 뭐 영화 보는 게 뭐가 어려워.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 영화관 말고 좀 편하게 보고 싶다고. 그 당시에 비디오방 혹은 DVD방, 저는 어디인지 몇 층인지 아직도 기억나요. 그 곳에 가서 영화를 보자. 근데 저는 되게 순수하니까 그러자.
하고 가서 이제 영화를 봤죠. 무슨 영화인지는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영화를 대충 고르고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뭐 아무런 경험이 없었어요. 여자랑 손잡아 본 적도 없고 여자친구를 뭐 진지하게 만나본 적도 없고 단지 그냥 뭐 여자친구 하자 그러면은 같이 뭐 연락 자주 하고 문자 보내고 뭐 그런 게 다였던 굉장히 순수했던 저였죠. 근데 이제 영화를 보다가 그 누나가 저보다 한 살 많았어요. 한 살 많은 그 누나가 갑자기 제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어린 근석이는 심장이 벌렁벌렁 해요, 안 해요? 벌렁벌렁 해, 안 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리고 이거 진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냥 뭐 손 잡고 뭐 그런 게 다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저에게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머리카락이 가까이 오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이제 제가 약간 이런 자세 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이렇게 그 몸을 이렇게 팔로 X자를 이렇게 꼬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정말 단시간에 그 누나가 저에게 입술을 다가와서 이렇게 살포시 뽀뽀를 했어요. 그래서 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진짜로 나도 이렇게 첫 뽀뽀라는 걸 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건 그 뽀뽀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키스라는 건 그거였어요. 뽀뽀는 이렇게 끝이잖아요. 키스는 제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을 때 야동이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부딪혔어. 입술이 부딪혔으면 하고 고개를 이렇게 흔들잖아요. 서로 양쪽으로 그래서 저는 입술을 대고 그냥 고개를 흔들면 그게 키스구나라고 얼마나 순수해. 진짜로 몰랐어요, 저는. 입술을 대고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누나가 혹시 나한테 그런 키스를 하려고 하면 나도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뽀뽀를 하고 뗄 줄 알았던 그 누나가 입술을 안 떼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진짜 첫 키스라는 걸 하게 되는구나 하면서 하면서 고개를 틀려고 하는 찰나에 그렇게 우린 설왕설래를 나누었죠. 근데 거짓말 안 하고 그렇게 처음으로 첫 키스라는 거를 경험하고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진짜로. 왜냐면 마치 막 내가 세상에 죄 지은 것 같고 마치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게 다 엄마가 다 알고 있는 일일 것 같고 아빠한테 걸리면 되게 맞을 것 같고 그 두려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와 또 하고 싶다. 이게 진짜 키스라는 거였구나. 진짜로 이게 계속 어디를 가든 그 생각밖에 안 나. 그냥 그게 정말 키스였다면 지금 이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과 나보다 더 많은 고등학교 누나 형들은 다 이걸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막 입술을 내가 계속 뚫어지라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반반으로 막 싸우게 되면서 심장이 계속해서 쿵쾅거리고 막 진짜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그 누나가 만나자고 또 연락이 왔는데 만나기도 무섭고 그렇게 첫 키스를 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순수했던 근석이는 이제 그때 처음으로 그 첫 키스라는 걸 경험하고 나서 이게 키스가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좀 더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스킨십이구나라고 처음 알게 됐죠. 지금 생각하면은 참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 기억 속에서 사실 제가 지금 말하고서도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이게 정말 그게 첫 키스였다니. 원래 여러분들이 저에게 더 아름다운 첫 키스 얘기를 기대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첫 키스가 됐었던 기억인 것 같아요. 진짜 처음 알았어요. 정말 무서웠었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도 뭐 웬만하면 그 빨리 경험한 것 제가 좀 빨리 경험한 편인 거죠. 그 빠른 경험이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제 인생의 짧은 기억이었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우리 그럼 사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잠깐.
자, 계속해서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SM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첫 경험들 중에서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가 아주 쇼킹했던 기억이 한 가지 떠올라서 적어볼까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일이었는데 저에게는 여중 때부터 무척 친했던 단짝 친구가 한 명이 있었고 그 친구 부모님 고향이 강원도 주문진이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저는 방학 때면 종종 그곳에 놀러를 가곤 했습니다. 그 해도 그렇게 친구와 놀러를 갔고 얼마 전에 결혼해서 주문진 근처에 신혼집을 차리셨던 그 친구 언니 댁에 잠깐 놀러를 가게 됐었죠. 언니께 인사도 드리고 놀다가 언니는 저희에게 점심을 차려주시고 잠시 볼일을 보시러 외출을 하셨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안방 TV 앞에 앉아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제 친구는 비디오를 보면서 먹자고 했고 몇 개의 테이프 중에 한 개를 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나올 게 나오네요. 이런 게 제가 할 얘기도 많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밥을 먹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건 좀 19금인데 갑자기 화면에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외국 남녀분들이 보이는 거였어요. 마치 동굴 속의 사파리처럼 바위도 있고 그런 곳에서 여러 많은 남녀분들이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시고 계신 상황. 잠깐, 근데 이게 그 장르로 보자면 여러 많은 남녀분들은 좀 단 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 집단 강한 거 보셨네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어린 마음에 밥을 계속 먹지 못하고 거실로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야동을 접한 것 치고 너무 레벨이 높지 않았나 싶네요. 혹시 궁금하신 건 아니시죠? 이것이 저희 야동에 대한 쇼킹했던 첫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그러고 보니까 첫 경험이라는 주제를 그냥 제가 사실 정했었어요. 왜냐면 보통 첫 경험이라고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 말고 뭐 내 인생의 첫 번째의 뭐 자동차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첫 야동을 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의 경험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도 아마 계속 말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의 사연 잘 봤습니다. 일단 신혼집에 놀러 가는데 야동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어느 연도 어느 시대일지를 잘 기입을 안 해주셨는데 테이프로 야동을 처음으로 접하셨다고. 어때요? 우리 스태프들은 언제 처음 야동을 봤어요? 자, 20장부터. 길게 하지 마. 그냥 몇 살 이것만 얘기해. 몇 살? 12살? 장팀 몇 살? 고3? 저분은 고3 때 다 쇼 붙였네. 최경미 작가는?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구는? 고1. 이게 굉장히 기간이 그러니까 그 연령대가 난무합니다. 왜냐면 이건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랜덤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첫 야동을 언제 봤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왜냐면 보통 모르고 보기도 하고 저게 뭐지? 그리고 뭐 내가 보려고 했던 의도도 아니고 저는 언제 봤냐면 진짜 저는 충격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봤어요. 근데 3학년 때 어떻게 봤냐면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의 현장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영득 매니저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까웠던 집안끼리 가까웠던 그런 친한 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은 이 친구네 집에 이 동생네 집에 영득이네 집에 놀러 갔던 거죠. 놀러 가서 아버지가 그 짜장면 시켜주셔가지고 짜장면을 먹고 뭐 이렇게 물총인가? 네, 그 총 가지고 따당따당 이러면서 막 놀다가 이제 그 영득이가 저보다 2살 어렸으니까 쟤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거지. 8살짜리가 갑자기 저한테 형, 내가 웃긴 거 보여줄까? 재밌는 거 보여줄까? 하면서 어디서 비디오를 꺼내왔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뭐 남녀 이런 거라든가 뭐 결혼을 하면 아기가 어떻게 생겨 진짜 그런 것도 모르던 때였어요. 당연히 모르지 그 나이 때는. 근데 얘가 그 비디오를 넣는 순간 그 영득이는 계속 그냥 저거 봐 웃기지. 그러니까 얘는 아예 개념이 없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거를 보고 심장이
이렇게 뛰는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뭐 수위가 높은 것도 아니었고 단지 그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보고 나서 심장이 정말 터지는 줄 알았고, 아니 이게 이렇게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희는 다시 뭐였죠? 그랑조인가? 만화 영화 비디오를 이제 보고 있었어요. 웃기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다가 영득이 이 친구가 잠이 들었어요. 저쪽 안방에서. 그럼 저도 이제 자다가 깼는데 방 안에 덩그러니 혼자 있으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아니, 내가 그냥 물어보는 거야. 궁금해? 안 궁금해? 그러니까 이 비디오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빼서 봤죠. 봤는데 와, 되게 궁금하다. 어떤 느낌일지. 예,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 끗 차이입니다. 예술로 볼 것이냐, 외설로 볼 것이냐, 뭐 많은 타이틀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만약에 배드신을 찍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저도 상상을 좀, 아이고, 마이크가 갑자기 우네요. 마이크가 떨어졌어. 네, 괜찮아. 네. 진짜로 작품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장면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찍을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눈앞이 캄캄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물론 촬영이긴 하지만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 왜냐면 본 기억만 있으면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번 참 궁금하네요. 신혼집에 왜 야동이 있었을까? 이분은 지금 HSM님, 이분은 결혼을 하셨을까요?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네? 되게 옛날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제가 고등학생 때 일이었다고 얘기를 시작하셨으니까 지금은 뭐 주부가 되셨을 수도 있고요. 우리 한번 이분한테 전화를 해볼까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저 장근석입니다. 네? 장근석입니다. 아, 네, 안녕. 아, 아니, 잤어요? 지금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네. 뭐 하고 계셨어요?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저요? 저 지금 그거 공지 읽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 녹음을 하던 중에 우리가 이번 주의 주제가 첫 경험이었어요. 네. 근데 야동에 대한 주제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 야동을 보셨다고 했는데, 네. 덕분에 이제 제가 처음 야동을 봤을 때 얘기도 제가 꺼내버렸어요. 그럼 야동을 고등학교 때 처음 보셨던 거죠? 네. 신혼집에서. 네. 보시고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요? 네. 첫 야동을 보고 나서의 소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정말 조금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은 야동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일반적이지 않다면, 뭐 어떤, 뭐 장면이나 뭐 기억나는 그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많지는 않고 제가 오래 못 봐가지고. 네. 그냥. 분이 더 좋아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네. 혹시 말씀하시기 부끄러우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네.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요.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네. 그냥 어떤 생각이 아니라 그냥 너무 놀랬다는 것밖에는 진짜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우연히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친구가 그냥 틀었어요, 뭐를. 네. 걔도 모르고 그냥 넣었어요. 네. 근데 진짜 갑자기 장면이 진짜. 저 근데 네.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좀 원래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네, 오묘한 매력이 있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아, 제 목소리가요? 네. 그런 말씀 안 들으세요? 사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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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그, 좀 지금의 목소리가 된 것도 아마 그때 그 야동이 좋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하고 싶은 말이요? 네. 그래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뭔가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공지 보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제가 그 회원증을 잊어버렸거든요. 네. 회원증을 잊어버렸는데 그 당첨돼도 어떻게 해요? 아, 그 부분은 저희 그 02540-6959로 문의하시면 좀 더 친절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도 받아요? 네, 받아요. 몇 번이라고요? 02540-6959!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래요? 네. 죄송해요. 네. 자, 어쨌건 오늘 이렇게 고혹적인 목소리로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 직진 라디오를 많이 사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저한테 하고 싶으신 말은? 하고 싶은 말이요? 네. 남자한테 인기 혹시 많으신가요? 왜요? 네, 아니, 왜요? 저한테 끼 부리시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네. 갑자기 순간 너무 땀나고요. 네. 지금 그래서 네.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네. 어쨌건 오늘 보내주신 사연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영상물 있으면 저희에게 같이 공유하시는 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전화할 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아날로그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얼굴도 안 보이고, 뭐 텍스트로 얘기를 나눈 것도 아니고, 목소리로서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상태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듣잖아요. 이분은 굉장히 매혹적인 목소리를 가진 분이시네요. 네, 그리고 끼가 보통 끼가 아닌 그런 분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아주 즐거웠던 시간, 첫 경험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주로 그 한국의 장어분들이 보내주셨던 첫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해외 팬분들의 사연, 그리고 트위터의 사연들로 꾸며볼까 하는데,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저희가 그 트위터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사연들도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해시태그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저희 이 두 번째 첫 경험에 관한 얘기들을 보내주신 질문으로 다음 편에도 좀 더 솔직한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모두와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드라마 촬영이 시작되고 나서 되게 바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광고라든가 공익 광고라든가 로고송 뭐 이런 것들은 저도 사실 만들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근석의 광고라든가 아시아 프린스 CF라든가 아니면 장근석의 찬양가라든가 아카펠라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근데 저희가 저작권의 문제 때문에 노래방 BGM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목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로고송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요 treej1987 @ 네이버닷컴입니다. treej1987 네이버닷컴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진솔한 얘기 나눠본 시간,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여러분들과 가까워진 상태로 얘기를 더 솔직하게 많은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나는 그때까지 다들 스트리밍 하십시오. 안녕.